국회 상황도 살펴볼 텐데 법사위에서요. 지금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고발을 했죠. 이것이 조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에 국회 법사위는 오늘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법사위에서 그 검사장들 고발한 건과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내 지도부하고 사전 논의는 없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직 그 관련된 그 논의는 아직은 진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분 성추행 부장에게 여쭤봐야 될 거. 법사위에서 고발했는데 지금 원내에서는 지도부하고 상의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냥 법사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결정을 해서 한 건데 저는 이건 정무적으로 부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도부와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 검사들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그래도 지금 이 검사장들의 사퇴, 사표 이런 것들도 나온 상황 속에서 저런 것들을 낼 경우 사실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화두로 다시 끌어올리는 거는 당연히 정무적 판단을 지도부랑 상의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순방을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이 나가 있을 때 뭔가 계속해서 이전에도 이런 건 법사위나 이쪽에서 좀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해외 순방 이런 이슈들이 자꾸 묻힌다라는 평가들이 지적들이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자제해야 된다, 자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지금 대통령께서 나가시자마자 좀 강경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걸 물어보는 기자들에게 매우 신경질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걸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그렇게 반응할 정도면 저는 법사위원들이 매우 저는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빨리 지도부랑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상의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회를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의원께서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좀 왕왕 벌어지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처음에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완전 상실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정부조직법하고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때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것은 야합이다. 야합을 했다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야합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글쎄 아마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벌써 리더십이나 권위를 좀 상실했고요.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 조희대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차피 대통령한테도 야합한 원내대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같고요. 최근에 보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로 지금 권위나 리더십이 떨어졌냐면 그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책실장이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은혜 의원하고 어떤 논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 차례 걸쳐서 정책실장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제어를 못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도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대표라는 걸 이제 다 알게 된 거거든요. 그건 반대편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는 나름대로 이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권위는 완전 상실됐다. 그 정도까지요?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나름대로 이제는 김병기 원내대표 상의하지 않고서도 법사위원들하고도 그냥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완전 상실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협의가 이제 지도부하고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사위 차원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의혹 규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니까 로키로 가자는 흐름에 안 맞아서 좀 아쉽다는 얘기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뒤처리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순방 때 국회에서 당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반복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 내에서 특히 원내의 어떤 살림을 맡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죠.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보니까 좀 짜증이 나셨더라고요. 알아서 해라. 뒷감당 법사위가 알아서 하시오. 정청래 대표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당의 운영이라는 것들이 상임위가 늘 뭐 원내 지도부에 보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거기에 허락을 받아서 상임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관례상이라든지 운영의 ABC상 상임위가 이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원내 지도부에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구하죠. 예. 그리고 검사장 18명 반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고발 조치 들어가는 것도 법무행정을 하는 법무부 장관, 우리가 무슨 야당입니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당정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 부분이 과연 여론의 어떤 추이에 있어서 어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순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예. 8명의 검사장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발 언제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속도 조절을 원내 지도부가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상당수 김병기 원내대표가 조금 불쾌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되면 예. 집권 여당으로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이 가서 해외에서 고생하시는데 예. 이런 것들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예. 저는 이제 정청래 당 대표가 이 경찰 고발하는 거, 검사장도 고발하는 걸 좀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것을 이제 당 지도부는 몰랐냐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지난번에 해외 나갔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의 해외 이제 일정의 이슈가 까랑게 묻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에이펙 성과를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재판 중지법을 취재한테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성과를 묻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 이렇게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고발한 것을 예.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재한테 그러면 이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당정 갈등 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찍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개딸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서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지만 내가 한다 그러면은 찍힐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기 위해서 당 대표는 모른 척하고 예.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추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지훈 부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당대표가 저는 몰랐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법사위원들끼리 법사위원들의 아무래도 저희 당에는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성향도 많이 다른 분들이 있는데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좀 주로 강한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법사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과의 전투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또 때문에 전투력이 센 의원들을 많이 그렇죠. 배치하는 센 분들을 거죠. 많이 배치했기 네. 때문에 센 분들끼리 좀 판단을 해서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당대표에게 저는 보고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 당대표나 원내대표 당연히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판단해서 이거는 고발을 해야 된다. 아주 잘못한 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게 미치는 파장이 단순히 그들에 대한 이 벌에 대한 징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집권 여당이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항소 포기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부 판단을 같이 했었어야죠. 그런 부분은 글쎄요, 대표의 책임 당연히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대표가 지금이라도 좀 중재를 해서 뭔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박철우 전 반부패 부장을 임명을 했다. 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드려요? 이제 검찰 내부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항소 포기 부분에 있어서 찬성했던 사람을 서울지검장에 앉혀놨으면 이 부분에서 더 이상 갑론을박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고 전체 이번에 검찰 인사를 보면 새로운 정부의 어떤 사법개혁의 기조에 맞는 사람들을 다 앉혀놨고 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뭐 질책성 어떤 좌천 인사를 당해서 유배를 갔던 사람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에? 10개월 뒤에는 검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 안정화를 위한 어떤 인사 조치였다. 그래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검찰 안정화가 아니라 그 항소 포기의 행동 대장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보훈으로 이제 임명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